반갑습니다. 부티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입니다.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에게 저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의 맥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저축하지 말고 돈을 쓰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머스크의 이 발언이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어떤 실전 전략을 뽑아낼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 10.4%와 한국 예금금리 2.78%의 격차, 이 숫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6일 일론 머스크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인 문샤스 228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10년에서 20년 후 은퇴 저축은 의미가 없다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이라는 건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서 모든 게 풍요로워지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축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측하는 미래가 맞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현 시점 전 세계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순자산이 6,760억 달러에서 8,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에서 1,3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1위 부자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테슬라,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의 소셜미디어 회사인 X, 이 팔로워만 1억 9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치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머스크는 이미 한 4년 전부터 비슷한 경고를 반복해왔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고는 2022년 3월 14일입니다. 당시 미국 물가 상승률이 7.9%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라. 달러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가가 치솟는 국면에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2025년 12월 17일, 여기도 마찬가지 X에서 말을 했습니다. 투자의 대가 레이 달리오가 트럼프 계좌에 기부한다 라는 글을 X에 올렸는데 머스크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미래에는 빈곤이 없을 것이며 저축이 필요 없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가장 최근인 2026년 1월 6일, 여기에서입니다. 문샤스 팟캐스트에서 발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만약 우리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10년에서 20년 후 은퇴 저축은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서 미래의 통화는 달러가 아니라 와트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세 번의 발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저축하지 마라. 이 발언은 단순히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건지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머스크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 꼭 구분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이 가져올 미래를 극도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째, 2030년이 되면은 AI가 전체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둘째, 휴머노이드 로봇, 즉 사람처럼 이족 보행하는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셋째, 그렇게 되면 노동과 지능의 비용이 대폭 하락하면서 물질적 부족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거의 모든 노동을 대신 해주니까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떨어지고 그러면 세상에 물건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미래를 독특한 표현으로 정리했는데요. 바로 보편적 고소득 시대입니다. 이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UBI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 Universal Basic Income, 이거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 이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월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니까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은 UHI입니다. UHI, Universal High Income, 보편적 고소득입니다. 이건 정부 정책이 아니라 머스크의 미래 가설입니다. 미래 가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극대화해서 풍요를 창출하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부가 말한 기본소득, UBI는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이지만 머스크가 말한 보편적 고소득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죠. 머스크는 더 나아가서 미래의 통화는 달러가 아니라 와트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와트는 전력 단위입니다. AI가 에너지 생산을 혁신하면 에너지가 곧 가치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그런데 머스크의 발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미래 예측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미래가 머스크 말대로 AI 풍요 시대가 오든 아니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든 어느 쪽이든 현금을 장기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장기 부축적의 현금은 약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금의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안전망으로서의 현금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프시거나 가족 중 누구가 아프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현금, 비상 자금이 없으면 생계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생활비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정도는 반드시 현금이나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죠. 하지만 반대급부에서 보자면 장기 자산 축적 수단으로서의 현금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구매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미국 달러는 1970년 이후 구매력이 무려 88%나 감소했습니다. 그 당시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대략 8.4달러는 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머스크가 2020년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흐름들을 숫자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달러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CPI 기준 2026년 2월 데이터를 보면 1970년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려 88%가 감소했습니다. 1970년에 1달러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 8.4달러로 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하겠죠. 56년 동안 돈의 가치가 8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예외일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통계청 CPI 기준으로 1996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0년간 물가가 약 2.2배 올랐습니다. 30년 전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약 2,200원 줘야 살 수 있다는 의미죠. 여기서 근데 참고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체감 물가는 공식 CPI보다 좀 더 높을 수 있겠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그냥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넣어두면 어떨까요? 예금이자로 과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은행 예금금리는 2.78%입니다. 같은 시점 한국 물가 상승률은 2.0%고요. 지금은 예금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죠?
0.78% 정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자로서의 이득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예금 금리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물가가 5% 넘게 치솟는데 예금 금리는 2%에서 3% 이 안에서 머물면 저축해도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이걸 실제 금리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저금통에 구멍이 뚫려서 돈이 점점 줄줄 새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S&P 500을 보겠습니다. 미국 대형주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죠. S&P 500. 1996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0년간 배당 재투자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4%였습니다. 물가를 빼면 실질 수익률이 7.6% 정도가 되고요. 2.78% 대 10.4%. 이 격차가 30년이면 자산 규모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건 미국 주식과 한국의 예금의 교차 비교라서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 ETF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이나 세금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론 머스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에서 자주 언급되는 워렌 버핏,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버핏은 인플레이션 방어 전략을 2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1순위는 자기 자신의 소득 창출 능력에 투자하라 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들의, 당신의, 우리들의 능력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죠. 최고의 의사,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교사가 되면은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되든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 훌륭한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주식을 보유하라 라는 말이죠. 좋은 제품을,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물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라는 논리입니다. 머스크와 버핏은 성격이 완전 다른 사업가입니다. 자, 먼저 일론 머스크, 화성에 가겠다, 달에 가겠다 라는 혁신가이고, 한 명은 코카콜라 마시면서 같이 투자하는 할아버지죠. 그런데 현금만 쥐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불리하다라는 결론에서는 놀랍도록 일치되는 답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 일론 머스크와 워렌 버핏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머스크가 말한 좋은 기업의 주식을 개인 투자 언어로 번역하면 지수, ETF, 적립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S&P 500, 나스닥, 배당성장 ETF 등등 많은 게 있죠. 그러니까 ETF의 그 본질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이 좋은 주식을 뽑아놓은 바스켓, 이걸 그대로 하는 거죠. 개별 기업을 고르는 부담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그것이 이제 ETF에 투자하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워렌 버핏이 말한 것과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택지 4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S&P 500 ETF. 잘 알고 계시는 미국 대형주 500개의 분산 투자하는 가장 기본적인 ETF. 대표적으로 VOO, SPY, 흔히 SPY라고 불리는 것들, 요런 게 대표적이죠. 둘째, 나스닥 100 ETF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술 혁신 기업 100개에 투자합니다. 많이 있지만 QQQ, QQQM 요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 배당 성장 ETF입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스처럼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VIG, 그리고 SCHD, 슈드라고 부르는 이런 ETF가 대표적입니다. 넷째, 에너지 및 인프라 ETF입니다. 머스크가 미래에 통하는 와트라고 했던 것처럼 에너지 분야의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뱅가드의 VDE, 블랙록의 ICLN 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로 말씀드린 4성향의 ETF들을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비교적 소액이라도 자동이체로 넣는 거죠. 이 방식을 우리는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적립식 분할 매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사게 되고 올라갈 때는 수익이 불어나는 구조라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의 충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지만 적립식은 심리적 진입장벽을 확 낮춰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AI 시대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대가 올지 안 올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시나리오 1입니다. 시나리오 1. AI 풍요가 실현되는 경우 머스크 말대로 AI가 인류지능을 초월하고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지면 그 혁신의 이익은 결국 자본시장에 반영되겠죠. 기술 기업들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지수 ETF에 투자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2는 예측이 빗나가는 거죠. 예측이 빗나가거나 전환기에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입니다. 머스크의 타임라인이 틀리더라도 기술이 발전하는 장기 추세 자체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닷컴 버블이 터졌지만 결국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거대하게 성장하는 그런 촉발점이 됐었죠. 어느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핵심은 단일 종목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분산된 지수에 노출되는 겁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입니다. 이 중 어떤 기업이 이기든 지든 상승하든 하락하든 망하든 잘되든 상관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ETF는 승자를 자동으로 담아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겠지만 머스크가 말한 저축하지 말아라 라는 건 현금을 방치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지 아무 안전장치 없이 올인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전 전략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비상자금 확보와 두 번째는 자산 성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상자금 확보입니다. 생활비 3에서 6개월치를 현금이나 MMF 같은 안전자산으로 먼저 만들어 놓는 거죠. 자, MMF라고 하면 머니 마켓 펀드의 줄임말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면서 이자가 조금 더 붙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프리랜서처럼 수익이 좀 불안정하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6에서 12개월치로 좀 늘리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2단계 생산적 자산 적립입니다. 비상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그 위에다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인덱스 ETF를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 매수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단계가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급의 일정 비율은 비상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ETF에 동시에 넣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적립투자의 효율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머스크가 경고하는 현금 가치 하락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장기 자산 성장을 가져가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현금은 높고 자산은 잘한다. 머스크의 진짜 메시지는 저축의 방식을 바꿔라 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현금을 쌓아두는 건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구매력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구조거든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매달 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일단 실행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실행을 유지하는 것,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복리의 힘을 빌리자는 건데 복리라는 것은 처음 몇 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돈 불어나는 것도 체감이 확실히 느리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작은 눈덩이가 산 꼭대기에서 굴러 내려올 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작죠. 하지만 점점점 내려오면서 커지는 것처럼요.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머스크가 예상하는 AI 풍요 시대가 정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현실이고 화폐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계속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금만 들고 버티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게임입니다.
머스크가 예측하는 미래가 맞든 틀리든 현금을 생산적 자산으로 전환하라 라는 메시지는 유효하고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